안녕하세요. 김삼룡입니다. 오늘은 세 번째 시간으로 머티리얼 매니지먼트의 마스터 데이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머티리얼 매니지먼트의 마스터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번 시간에 소개시켜 드릴 마스터는 가장 베이직한 마스터입니다. 먼저 컨텐츠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컨텐츠를 살펴보면 제일 먼저 머티리얼 마스터 레코드와 벤더 마스터 레코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챕터의 목적이라고 하면 머티리얼 마스터와 벤더 마스터를 한번 생성을 해보고 메인테인 함으로써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실제 몸으로 느껴보는 것이고, 그 다음에 머티리얼 마스터와 벤더 마스터의 저희가 전 시간에 배웠죠. 오가니제이셔널 레벨, 조직 레벨은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여러분들이 한번 파악해 보는 것입니다. 자, 다음 슬라이드는 코스 오브 다이어그램에서 마스터 데이터라는 걸 확인하고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모든 챕터에는 여러분들이 보시듯이 비즈니스 시나리오라는 하나의 슬라이드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비즈니스 시나리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이 챕터를 공부함에 있어서 어떤 시나리오 안에서 생각을 해야 된다 라는 뜻에서 각 챕터별로 시나리오를 하나씩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번 챕터 시나리오는 여러분들이 회사가 머티리얼 마스터를 만드는 관리하는 어떤 책임이 있고, 그 다음에 머티리얼 마스터를 새로 만들고 또는 메인테인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한 새로운 벤더와 어떤 비즈니스적인 사업 관계를 새로이 구축하고자 한다라고 할 때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이 벤더를 새로 생성하고 그 다음에 이런 벤더들을 어떻게 관리하는지에 대해서 이 챕터는 소개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마스터 데이터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터 데이터는 단기간에 필요한 어떠한 기준 정보를 어떤 데이터베이스에 어떤 레코딩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거를 마스터 레코드라고 하고요. 결국은 장시간, 그 다음에 장시간에 걸쳐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데이터를 어떤 마스터 데이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큐먼트 프로세스, 즉 구매 조달 업무에 있어서의 마스터 데이터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면, 제일 먼저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머티리얼 마스터 레코드하고 벤더 마스터 레코드입니다. 자재 정보, 가장 많이 사용되는 정보이죠. 그 다음에 물론 머티리얼 매니지먼트라는 어떠한 형태로만 자주 사용되는 게 아니라 이 머티리얼 마스터 레코드는 물류 조직 전체 또는 회계 조직 아니면 회사 전체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어떤 마스터 레코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머티리얼과 대비해서 구매 조직 또는 조달 조직에서는 벤더 마스터 레코드가 또한 가장 중요한 마스터 레코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리하는 우리 업체한테 우리 회사로 납품하는 업체의 어떤 데이터 또는 앞으로 향후 자재를 납품할 업체의 데이터, 기타 등등 모든 업체의 데이터를 담고 있는 게 하나의 벤더 마스터 레코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결국 또한 마스터 데이터는 중복된 리던던시라고 하는데, 중복된 마스터 데이터를 없애기 위해서 SAP에서는 굉장히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한 중요한 점은 머티리얼 마스터나 벤더 마스터들이 동일한 벤더가 여러 개가 존재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하나의 자재는 하나의 원 머티리얼은 하나의 코드만 있어야지 그 시스템이 ERP라는 시스템이 정확하게 관리되어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머티리얼 마스터나 벤더 마스터 등등 기타 등등의 머티리얼 마스터는 반드시 하나의 데이터를 유지하도록 여러분들이 관리할 수 있는 방안들을 강구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Purchasing Info Record라는 형태로 관리가 되는데, 물론 이번 챕터에서는 머티리얼 마스터와 벤더 마스터만 소개를 하도록 하고, 향후 아마 다음 주 정도에 되면 Purchasing Info Record라고 하는 새로운 마스터 레코드가 또한 소개시켜 드릴 겁니다. 그래서 Purchasing Info Record는 간략하게 보면 머티리얼과 벤더 간의 어떤 관계를 나타내는 가격 정보 또는 구매 정보 등의 여러 가지 정보를 담고 있는 하나의 구매 정보 관리 마스터 데이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머티리얼 마스터나 벤더 마스터 등등 SAP에서는 이러한 마스터들을 카피하는 기능들을 제공해서 좀 더 여러분들이 쉽게 어떤 마스터를 관리할 수 있도록 기능들을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머티리얼 마스터에 있는 예를 들어 유닛 오브 메저, 그러니까 기본 단위라든지 숏 텍스트, 그 다음에 등등의 여러 가지 데이터를 카피할 수 있고요. 벤더 마스터도 역시 페이먼트 데이터라든지 어떤 인도 조건, 지급 조건 등등 여러 가지 데이터를 다른 벤더 마스터로부터 복사할 수 있도록 복사 기능, 즉 레퍼런스 또는 카피 기능들을 제공을 합니다. 자, 그럼 머티리얼 마스터에 대해서 좀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머티리얼 마스터는 물론 자재 구매 또는 조달 쪽에서도 사용될 수 있지만 전사적으로 사용되는 마스터이기 때문에 좀 더 방대한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재 정보, 즉 머티리얼 마스터 레코드는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의 어떤 창에 모든 데이터를 보일 수 없기 때문에 그러한 창들을 좀 세부적으로 나누었습니다. 그러한 것을 업무 영역으로 나누었고, 그러한 형태를 저희는 SAP에서는 이렇게 나눈 형태들을 뷰라는 형태로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베이직 데이터 뷰, 머티리얼 플래닝 뷰, 스토리지 로케이션 뷰 등등의 업무 영역을 하나의 뷰로서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뷰라는 형태는 그 역시 유저 디파트먼트라는 형태로도 관리가 됩니다. 그래서 각 뷰들은 유저 디파트먼트라는 형태에 의해서 어떤 각 부서에서 관리가 되며, 이러한 각 뷰의 관리는 또한 조직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설명드린 오거니제이션 레벨들이 각 뷰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도 다음 슬라이드에 설명이 됩니다. 그 다음 대부분 많은 부서들이 하나의 자재 마스터 레코드를 관리하는데, 이렇게 각 뷰들을 관리하는 데 필요한 권한 관리도 역시 이러한 뷰 단위로, 즉 유저 디파트먼트 단위로 관리가 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머티리얼 마스터 데이터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되는 것은 제가 봐서는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러한 뷰들을 어떻게 관리하냐라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지만, 결국 어떠한 회사의 프로젝트를 함에 있어서 하나의 자재는 하나의 코드로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설계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죠. 현재 아마 레가시 시스템, 즉 SAP라고 하는 ERP 패키지를 도입 단계 전에 있는 시스템들은 대부분 일물 일코드 형태가 아니라 하나의 자재는 여러 사업부에서 사용하게 되면 코드가 여러 개가 발생이 되는 그러한 리던던시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SAP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렇게 뷰들을 잘 관리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하나의 자재는, 즉 일물은 하나의 코드만 가질 수 있도록 관리하는 게 제일 중요한 어떤 점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각 유저 디파트먼트별로 어떤 데이터들이 있는지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도록 할게요. 제일 먼저 베이직 데이터에는 각 업무 영역별로 구분할 필요가 없는 데이터들, 즉 쇼텍스트, 그 다음에 기준 단위, 그 다음 예를 들어 무게 정보, 이런 정보들은 어떠한 유저 디파트먼트별, 즉 업무 영역별로는 틀려질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한 데이터들은 전부 베이직 데이터에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플래닝 수행과 관련된 데이터, 즉 SAP에서는 MRP라는 어떤 플래닝을 수행할 수 있도록 기능을 제공하는데, 어떤 머티리얼 리ኳ이어먼트 플래닝을 위한 그러한 데이터들은 전부 머티리얼 플래닝이라는 유저 디파트먼트에 다
담겨져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플랜트에 있는 재고를 관리하는 플랜트 스탁이라는 뷰에는 재고 관련된 정보들이 또 전부 들어가 있다. 그 다음에 재고 자산을 평가하기 위한 데이터, 즉 이거는 이동 평균 단가로 쓸 거냐 표준 원가를 쓸 거냐, 또는 이동 평균 원가면 얼마의 금액을 가지고 재고 자산을 평가할 거냐 등등의 어떤 재고 자산 평가, 즉 머티리얼 밸류에이션 관련된 평가 단위들은 어카운팅 뷰에 전부 또 들어가 있겠죠. 그 다음 재고의 어떤 보관과 관련된, 즉 온도 조건은 어떻게 가져갈 건지, 습도 조건은 어떻게 할 건지 등등의 어떤 데이터들은 전부 스토리지 뷰에 보관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 웨어스 매니지먼트라는 뷰는 저희가 창고 관리 모듈을 쓸 경우 어떤 창고의 스토리지 빈을 정확하게 관리하기 위해서 쓰는 어떤 데이터들을 전부 이쪽에 모아놨다고 보시면 되고요. 또 구매를 하기 위해서 또 필요한 데이터들, 이러한 데이터들은 퍼체싱 뷰에 또 전부 모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또 판매 관리, 즉 세일즈 앤 디스트리뷰션 관련된 또 각 데이터들은 SD 뷰, 그 다음에 생산과 관련된 뷰들은 워크 스케줄링 뷰에, 그 다음 품질 관리에 필요한 데이터들은 또 퀄리티 매니지먼트라는 뷰에, 그 다음 과거 히스토리를 이용하여 향후 어떻게 수요 예측이 될 건지를 관리하는 포캐스팅 관련된 팩터들은 전부 다 포캐스팅 뷰에 담겨져 있습니다. 기타 어떤 업무 영역과 상관없이 어떤 속성값, 사양이라든지 그런 특성치들을 관리할 수 있는 클래시피케이션 뷰가 추가로 좀 더 제공되고 있습니다. 그럼 각 머티리얼 마스터의 뷰, 즉 유저 디파트먼트들은 오거니제이션 레벨과 어떠한 연관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제일 먼저 data that is valid for the whole company, 즉 whole company라고 얘기하면 어떤 클라이언트 레벨에 있는 데이터들은 어떤 데이터들을 관리하는지 살펴보면 어떤 material number, 그 다음에 material show text, 그 다음에 material group, 그 다음에 base unit of measure라는 어떤 기본 단위 등등 어떤 유전 디파트먼트와 전혀 상관이 없는 뷰들은 데이터들은 클라이언트 레벨, 즉 whole company 레벨로 관리가 된다는 얘기죠. 자, 홀 컴퍼니 코드 레벨로 관리가 된다는 얘기는 다시 한번 보죠. 홀 컴퍼니 레벨로 관리가 된다는 얘기는 클라이언트 레벨로 관리가 된다는 얘기면서 전 슬라이드에서의 전 슬라이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슬라이드에 어떤 베이직 데이터를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어떤 클라이언트 레벨은 베이직 데이터를 관리하는 그런 형태로 구분이 되어 있다. 제일 먼저 얘기했던 게 홀 컴퍼니 코드 레벨. 자, 두 번째 얘기했던 두 번째 레벨은 플랜트 코드 레벨입니다. 예를 들면 각 플랜트별로 데이터가 틀려질 수 있는 어떤 마스터 데이터들은 플랜트 레벨로 구분이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프로세싱 데이터, MRP 데이터, 포캐스팅 데이터, 워크 스케줄링 데이터 등등 각 플랜트별로 데이터가 종속되어야 될 데이터를 묶어서 어떤 플랜트 레벨로 관리를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전 슬라이드에서 설명드리면 accounting, warehouse management, purchasing, work scheduling, quality management, forecasting 등등의 데이터들은 전부 플랜트 레벨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MM 쪽의 조직인 스토리지 로케이션 레벨로 관리되는 어떤 데이터들은 어떤 건지 한번 보도록 하죠. 예를 들면 스토리지 빈의 어떤 디스크립션이라든지 피킹 에어리어 등등 어떤 저장과 관련된 필요한 데이터들은 전부 스토리지 로케이션으로 관리가 된다. 전 슬라이드에 보시면 이러한 스토리지 뷰들은 스토리지 로케이션 레벨의 어떤 데이터들을 전부 보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좀 더 어떤 SAP적인 접근으로 어떤 머티리얼 마스터 레코드를 어떤 메인테이닝 of 머티리얼 마스터 레코드 스크린에 대해서 좀 더 디테일하게 설명 보도록 하죠. SAP 화면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설명하는 슬라이드입니다. 제일 먼저 머티리얼 마스터 코드에 대한 어떤 기초 데이터를 입력을 하고요. 그 다음에 엔터키를 선택을 하게 되면 그 다음에는 이제 뷰라는, 여기 보시면 어떤 동그랗게 돋보기가 보이죠? 뷰를 선택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베이직, 포트레이싱,
스토리지 로케이션 이런 뷰들을 선택을 하고 다시 한번 여기서는 엔터를 친다는 얘기입니다. 뭔가 액션을 취하면 그 다음에 발생되는 게 이제 오간이 조직 레벨을 관리를 합니다. 앞 슬라이드에서 얘기했듯이 SAP에서는 각 뷰들, 즉 유저 디파트먼트와 조직을 연결되어 있죠. 그래서 플랜트를 치든 로케이션을 치든 조직을 엔트리를 한 다음에 그리고 나면 이제 실제 데이터에 대한 스크린을 보실 수 있다라는 거를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럼 직접 SAP의 화면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화면은 여러분들이 저번 시간에 봤던 어떤 SAP의 가장 기초적인 화면입니다. 그래서 SAP Easy Access라는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 각 모듈은 로지스틱 밑에 있습니다. 그래서 로지스틱 밑에 머티리얼 매니지먼트, 그 다음에 세일즈 앤 디스트리뷰션, 프로덕션 뭐 등등이 있는데 우리는 구매 관리, 프로큐먼트 모듈은 머티리얼 매니지먼트 밑에 모든 관련된 기능들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가 배우고자 하는 것은 머티리얼 마스터죠. 그래서 머티리얼 마스터 밑에는 머티리얼이라는 게 있고요. 머티리얼 밑에 보시면 다시 머티리얼이 또 있습니다. 다시 한번 오버하게 설명을 드리면 로지스틱스 밑에 머티리얼 매니지먼트 밑에 머티리얼 마스터 밑에 머티리얼이라는 폴더로 구성되어 있고요. 각 밑에 그 밑에 보면 생성을 할 건지 변경을 할 건지 뭐 삭제 표시를 할 건지 뭐 조회를 할 건지 등등의 어떤 메뉴 패스들을 구성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메인테인, 새로 신규로 생성한다라고 봤을 때 create general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create general에 immediately라는 키를 선택을 하게 되면 자, 이러한 초기 화면이 보일 수 있죠. 그래서 create material initial screen이라는 기본적인 어떤 화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교재로 넘어가 보면 여기 보시면 초기 화면, 이게 머티리얼이라고 되어 있는 이니셜 스크린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인더스트리 섹터, 머티리얼 타입을 엔트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SAP 화면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SAP로 가면 이렇게 머티리얼 코드를 치고요. 알고 있으면 치고 없으면 스페이스를 치게 되어 있고 인더스트리 섹터라는 걸 치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 머티리얼 타입에 대해서 엔트리를 한 다음에 그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도록 구성이 되어 있고요. 제가 한번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더스트리 섹터는 어떤 메커니컬 엔지니어링이고 머티리얼 타입은 로우 머티리얼을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자재, 즉 원자재의 어떤 기계장치 산업 쪽의 머티리얼을 생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엔트리를 한 다음 엔터를 치게 되면 그 다음에는 어떤 유저 디파트먼트를 선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즉 뷰를 선택을 해야지만이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도록 되어 있겠죠. 다시 한번 우리 교재로 다시 한번 넘어가서 보시면 뷰를 셀렉트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뷰들은 베이직을 선택할 건지 폴치싱을 선택할 건지 스토리지를 선택할 건지 등등을 선택을 할 수 있다라고 보시고요. 여기서 다시 한번 엔터를 치게 되면 각 뷰들에 필요한 조직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조직을 입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시 SAP 화면 한번 가보죠. 자, 머티리얼 매니지먼트 SAP 화면에 가보니까 각 뷰들을 이렇게 선택할 수 있죠. 그래서 마스터 데이터를 생성할 때 필요한 뷰들, 즉 이 데이터는, 이 자재는 구매하는 데 필요하다. 그 다음 예를 들어 MRP 플래닝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신규로 생성하실 필요는 없겠죠. 예를 들어 그 다음 밸류에이션, 평가를 한다라고 하면 베이직 데이터와 포체싱 데이터와 어카운팅 데이터를 필요한 데이터를 선택을 하시고 다시 한번 엔터를 칩니다. 그러면 각 뷰들은 조직과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플랜트를 조직을 넣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디파인된 뷰와 조직과의 연결고리를 이용하여 그 다음 어떠한 실조직에 이 데이터를 만들지를 다시 한번 물어본다는 얘기죠. 다시 한번 교재로 가보면 제일 먼저 머티리얼을 쳤고요. 그 다음에 뷰를 선택했고
조직을 입력을 한 다음에 다시 엔터를 치면 그때야 실제 데이터 스크린으로 넘어가서 필요한 데이터들을 입력할 수 있도록 한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SAP 화면에 와서 엔터를 한번 쳐보면 그제서야 관련된 각 머티리얼들의 어떤 엔트리 값을 허용하도록 되어 있죠. 물론 전 슬라이드에 설명했듯이 각각 마스터 데이터의 필드는 이러한 뷰들로 전부 나눠져 있고요. 각 뷰들은 필요한 이러한 필드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 한번 보시고요. 자, 그러면 전체적인 슬라이드를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머티리얼 마스터 레코드를 생성하기 위해서 화면의 순서는 머티리얼과 인더스트리 섹터, 머티리얼 타입을 치고 엔터를 치면 또 관련된 각 유저 디파트먼트 뷰를 선택을 하고 그 다음 각 엔터를 치고 나서 오가니제이션 레벨, 즉 플랜트를 치든 로케이션을 치든 각 조직을 치고 엔터를 치면 실제 이제 관리해야 될 데이터 스크린도 접근할 수 있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각각 이러한 스탠다드 시퀀스, 스크린의 시퀀스는 여러분들이 어떤 IMG 세팅상에 의해서 체인지할 수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머티리얼 타입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머티리얼 타입은 기본적으로 어떤 자재들의 속성을 이용하여 나눠놓은 큰 대그룹이라고 볼 수 있고요. 머티리얼 타입은 일반적으로 로 머티리얼이라든지 원자재라든지 제품이라든지 또는 반제품이라든지 이렇게 어떤 자재의 속성을 아주 가장 큰 형태로 구분할 수 있는 첫 번째 키값입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프로젝트를 하거나 프로젝트를 하셨던 분들이 생각을 해보면 머티리얼 타입을 결정하는 것도 상당히 장시간이 소요됩니다. 그 이유는 머티리얼 타입을 어떻게 구분하느냐에 따라 각 모듈에 미치는 영향이 서로 틀려질 수 있다는 얘기죠. 머티리얼 타입을 좀 더 세부적으로 구분하면 구분할수록 또 편리한 모듈이 있는가 반면 머티리얼 타입을 세부적으로 구분하면 또 좀 더 불편한 모듈도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프로젝트를 할 때 각 모듈끼리 이런 머티리얼 타입을 결정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지체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머티리얼 타입이 하는 역할이 정확하게 어떤 거는지를 먼저 이해를 하셔야지만이 머티리얼 타입을 정확하게 나눌 수 있기 때문에 이 슬라이드에서는 머티리얼 타입이 하는 역할을 좀 더 정확하게 구분하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 머티리얼 타입을 구분한다라는 것은 과연 그러면 어떠한 이펙트를 미치느냐? 제일 먼저 넘버 어사인먼트입니다. 즉 넘버를 틀리게 관리할 수 있다는 얘기죠. 자, 이 얘기는 반대로 로 머티리얼과 완제품, 피니시드 프로덕트를 서로 틀린 머티리얼로 머티리얼 코드를 가져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즉 로 머티리얼은 1번대로 시작되고 그 다음 피니시드 프로덕트는 2번대로 시작하는 어떤 형태로 머티리얼, 자재 코드를 관리할 수 있다라는 말로 설명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제일 먼저 할 수 있는 것은 넘버를 어떻게 구분해서 관리할 수 있느냐라가 머티리얼 역시 나눌 수 있는 머티리얼 타입을 나눌 수 있는 기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프로큐먼트 타입입니다. 저희가 생각해 보면 원자재, 어떠한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서 구매한 원자재는 별도로 판매하지는 않죠. 즉 원자재는 구매하는 경우에만 사용되지 판매하는 데 사용되지 않기 때문에 어떤 구매하기 위한 자재일 뿐이다 이거죠. 그래서 결국은 구매를 허용하는 것은 원자재다. 반대로 얘기하면 세미 프로덕이라는 것은 저희가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원자재들을 이용해서 반제품의 형태를 만드는 것이지 직접 구매하지는 않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머티리얼 타입별로 이 머티리얼 타입은 구매를 하는데 사용되느냐 아니면 생산을 하는데 사용되느냐를 결정하는 키가 된다라는 어떤 구분자입니다. SAP선 또한 인터널 프로큐먼트라고 하면 생산이고요. 엑스터널 프로큐먼트라고 하면 구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생산이든 구매든 SAP에서는 프로큐먼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생산을 하든 구매를 하든 결정하는 게 머티리얼 타입에 의해서 결정이 되고 머티리얼 타입에 의해서 이거는 인터널로 프로큐먼트를 할지 또는 엑스터널 프로큐먼트를 할지를 결정하는 하나의 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역시 유저 디파트먼트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머티리얼 타입별로 생산을 할지 구매를 할지 결정한다 했죠. 예를 들어 생산만 한다. 피니시드 프로덕이라는 것은 구매를 하지 않죠. 제품은 타 회사 또는 타 어떤 업체로부터 구매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자체 생산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결국은 피니시드 프로덕이라는 머티리얼 타입은 퍼체이싱 뷰라는 게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머티리얼 타입별로 어떠한 뷰를 가능하게 할지 또는 다른 얘기로 하면 어떠한 유저 디파트먼트에게 허용할지를 결정하는 하나의 팩터라고 보실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로 머티리얼 원자재는 생산을 하는 생산 뷰가 필요할까요? 필요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머티리얼 타입별로 어떠한 뷰를 컨트롤할지를 또 결정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다음으로는 보시면 필드 셀렉션이라는 부분인데 SAP에서 제공하는 머티리얼 마스터, 즉 자재 마스터 하나에 대해서 한 900에서 1000여 개의 필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필드들은 머티리얼 타입별로 어떠한 필드들은 원자재에 반드시 필요한가 반면 어떠한 필드는 피니시드 프로덕트, 즉 완제품에는 필요 없는 필드들이 있어요. 그래서 각 머티리얼 타입별로 1000여 개의 필드를 컨트롤한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 반제품에는 이 A라는 필드는 반드시 써야 되는 그러한 필드로 인식이 되고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 반제품의 원자재에 대해서는 이 A라는 필드는 리콰이어드로 옵셔널로 사용돼야 된다든지 또는 제품에 있어서는 이 원자재는 아예 보이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죠. 그래서 이러한 필드 셀렉션을 이용해서 각 필드를 머티리얼 타입별로 관리를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음은 어카운트 디터미네이션을 하는 기준이라는 얘기죠. 즉 회계 재고자산의 어떠한 계정으로 재고자산이 증가할 때 포스팅할지를 또한 결정한다는. 다음은 어카운트 디터미네이션이라는 부분입니다. 머티리얼 타입별로 어떤 재고자산의 어떤 계정을 결정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로 머티리얼이 입고가 되면 원자재가 입고되면 재고자산 계정 몇 번이 증가된다. 또는 제품이 입고되면 완제품 재고자산 계정 몇 번을 또 컨트롤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하지만 이러한 머티리얼 타입이 직접적으로 어카운트 디터미네이션을 하는 결정적인 좌우를 하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머티리얼 타입은 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뿐이지 어카운트를 직접적으로 결정하지는 않다라는 얘기죠.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결국은 머티리얼 타입 수만큼 머티리얼 타입을 예를 들어 우리는 4개의 머티리얼 타입을 구분했다 라고 하면 재고 계정을 반드시 4개를 가져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공식은 아니다라는 거죠. 결국 반대로 얘기하면 재고 자산 계정을 4개로 가져간다 하더라도 머티리얼 타입을 2개만 관리를 하더라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혹 재고 자산 계정 때문에 어떤 머티리얼 타입을 구분해야 되는 그러한 일이 있다라고 하면 머티리얼 타입 아니라도 다른 방법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머티리얼 타입을 나눈다라는 얘기는 틀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머티리얼 타입은 재고자산 계정을 결정하는데 간접적인 영향을 줄 수는 있지만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는 않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기타 등등 여러 가지의 어떠한 기능들을 머티리얼 타입이 컨트롤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러한 머티리얼 타입의 어떤 구분자들을 먼저 놓고 우리 회사는 과연 그러면 머티리얼 타입을 구분해야 되는지를 설정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자, 그럼 SAP 화면을 통해서 머티리얼 타입은 어떤 형태로 구성이 되는지를 다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머티리얼 타입은 IMG, 즉 Implementation Guide에서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SAP Reference IMG를 통해서 그 다음 로지스틱 제너럴, 머티리얼은 어떤 물류의 공통적인 마스터이기 때문에 로지스틱 제너럴, 다음 머티리얼 마스터, 그 다음 베이직 세팅 밑에 보면 머티리얼 타입이라는 폴더가 있고요. 머티리얼 타입 폴더 밑에 보면 Define Attribute of Material Type이라는 폴더에
어떤 머티리얼 타입을 속성을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머티리얼 타입이라는 속성을 한번 정의하는 데 가보면 어떤 형태로 구분이 되었는지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한번 ROH라는 Raw Material 타입을 한번 보도록 하죠. 선택을 하시고 디테일로 가보시면 자, 원자재, 즉 Raw Material 타입이 가지고 있는 속성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장 먼저 보이는 게 필드 레퍼런스라 해서 어떠한 필드를 어떻게 관리할지를 또 머티리얼 타입이 관리하고요. 다음은 internal, external procurement, 즉 생산을 할 거냐 구매를 할 거냐가 또한 머티리얼 타입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예를 들어 ROH의 경우 external purchase order, 즉 구매는 2번 external purchase order를 allowed 허용했죠. 구매는 할 수 있으면서 internal purchase order, 즉 생산은 not allowed 돼 있죠. 그래서 생산은 못하게끔 시스템이 세팅이 돼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 유저 디파트먼트는 어떤 유저 디파트먼트를 가지고 사용을 할지 역시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보면 재고 자산을 평가할지 퀀티티만 관리할지 밸류를 관리할지 뭐 기타 등등의 관리를 하죠. 그 다음 보시면 어카운트 레퍼런스라는 키가 연결이 되어 있는데 아까 얘기했던 어카운트 디터미네이션을 할 수 있는 기준이 이 어카운트 레퍼런스입니다. 그래서 머티리얼 타입과 직접적인 연관은 되지는 않지만 어카운트 레퍼런스를 머티리얼 타입이 갖고 있기 때문에 어카운트 디터미네이션, 계정을 결정하는 하나의 키가 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듯 여러분들이 보셨듯이 머티리얼 타입이 관리하는 이러한 속성들을 가지고 먼저 정리를 하신 다음에 우리 회사는 그럼 어떤 머티리얼 타입들을 관리를 해야 될지를 결정하는 게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인더스트리 섹터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더스트리 섹터는 어떤 산업에 대한 구분이고요. 어떤 화학산업이냐 어떤 기계장치 산업이냐에 따라 어떠한 필드는 어떻게 사용되어야 될지 필드 셀렉션하는 가장 큰 구분자입니다. 그래서 인더스트리 섹터는 즉 앞장에서 설명드린 머티리얼 타입도 역시 필드를 셀렉션했지만 여기서 보이는 인더스트리 섹터도 어떠한 필드를 반드시 사용할 거냐 아니면 디스플레이 할 거냐 아니면 옵셔널로 사용할 거냐라는 필드 셀렉션 기능을 역시 인더스트리 섹터도 같이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스크린 셀렉션입니다. 그 다음 인더스트리 섹터별로 어떠한 스크린들의 형태를 어떻게 가져갈 거냐 아니면 어떠한 스크린들의 시퀀스를 어떻게 가져갈 거냐 라는 형태들을 산업 구분별로 우리가 별도로 가져갈 수 있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인더스트리 섹터가 하는 일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스크린에 대한 셀렉션들, 그 다음에 필드에 대한 셀렉션들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인더스트리 섹터는 한번 결정을 하게 되면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더스트리 섹터는 머티리얼을 생성할 때 한번 결정이 되고 그 이후 변경할 수 없다. 그 다음에 인더스트리 섹터는 역시 IMG, 커스터마이징에서 추가하실 수 있거나 삭제하실 수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어떠한 머티리얼 마스터를 메인테넌스 하는 데 있어서 데이터의 어떤 데이터 스크린의 시퀀스들입니다. 자, 보시면 이니셜 스크린, 머티리얼을 치고 엔터를 치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데이터 스크린들이 메인 워크 에어리어입니다. 즉 유저 디파트먼트별로 관리되어지는 그러한 스크린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퍼체이싱 데이터 스크린, 워크 스케줄링 데이터 스크린, MRP 스크린, SD 스크린, 어카운팅 스크린 등등 각 유저 디파트먼트에서 관리를 해야 될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메인 워크 에어리어가 두 번째로 나타나고요. 그 다음 세 번째 메인 워크 에어리어에 관련 없이 공통적으로 관련이 돼야 되지만 추가적으로 관리해야 될 어디셔널 데이터 레벨이 존재합니다. 텍스트, 여러 가지 텍스트의 형태들, 그 다음에 유닛 오브 메저, 어떤 단위들, 그 다음 어디셔널 데이터 중에 다큐멘트 데이터를 예를 들어 설계 도면을 연결해야 된다 그러면 도면들을 가지고 있는 어떤 데이터 영역, 그 다음에
컨섬션 데이터, 과거에 어떻게 소모되었는지를 관리하는 컨섬션 데이터들이 어디셔널 데이터 레벨에 어떤 존재한다는 얘기죠. 세 가지로 나누는데 이니셜 레벨과 메인 워크 에어리어 레벨, 즉 유저 디파트먼트별로 관리될 레벨, 그 다음 어디셔널 레벨로 관리되어야 될 데이터들이 어떤 머티리얼 마스터를 관리하는 세 가지 레벨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이러한 어떤 데이터 스크린들을 SAP를 통해서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 화면에서 완전히 빠져나가서요. 머티리얼 마스터를 관리하는 화면으로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머티리얼 마스터에 이번엔 한번 디스플레이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디스플레이 커런트, 머티리얼 마스터 디스플레이 커런트라고 되어 있고요. 자, 예를 들어 제가 기 만들어져 있는 데이터를 보면 이니셜 스크린에서 메인 워크 에어리어를 선택을 하고요. 그 다음 오거니제이셔널 레벨을 입력을 하고 엔터를 치면 가장 먼저 나타나는 게 메인 워크 에어리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필요한 유저 디파트먼트별로 필요한 데이터들을 모아놓은 메인 워크 에어리어, 다음 어디셔널 데이터, 어디셔널 워크 에어리어, 각 랭귀지별로 디스크립션을 가지고 있다든지, 단위죠. 단위별로 여러 단위를 관리한다든지, 그 다음에 필요한 설계 도면을 연결할 수 있는 다큐멘트 데이터, 기타 등등 어떤 컨섬션 데이터, 과거에 어떻게 소모가 되어 있는지를 관리하는 컨섬션 데이터 등등 여러 가지 어디셔널 데이터를 관리할 수 있는 어디셔널 데이터 레벨로 관리가 되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번 슬라이드에서 나오는 내용들은 대부분 그럼 머티리얼 마스터를 메인테인 하는데 좀 더 편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느냐 라는 부분들을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제일 먼저 나오는 게 Extending the Material Master Record라고 되어 있는데 머티리얼 마스터를 관리하는 부분에 약간 좀 특성이 있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 머티리얼 마스터 4711이라는 머티리얼을 포트레이싱 뷰에 대해서 오거니제이션 1000번에 대해서 이미 만들어진 마스터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예를 들어 이러한 데이터 중에 어카운팅 뷰를 추가한다, 익스텐디드 한다라고 하면 머티리얼 마스터를 어떠한 형태로 관리해야 되느냐, 즉 메인 트랜지션 코드는 뭐냐라고 하면 우리가 얼핏 보기에는 4711이라는 머티리얼이 기생성되어 있기 때문에 회계 뷰를 추가한다는 얘기는 change로 볼 수 있죠. 하지만 SAP에서는 create이라는 용어로 create라는 T코드로 트랜잭션 코드를 이용해서 추가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각 뷰를 신규로 만든다는 얘기는 수정이 아닌 create라는 개념을 이용해서 생성한다라고 보시고요. 그 다음 동일한 뷰지만 여기 포체싱 뷰가 1000번에 대해서 만들어져 있죠. 역시 조직을 추가한다, 조직을 확장한다라는 의미도 create라는 의미로 받아들이셔서 생성이라는 트랜잭션 코드로 수행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얘기는 동일한 자재에 대해서 뷰를 추가하거나 또는 조직을 추가하거나 뷰 또는 조직을 추가할 때는 change가 아닌 반드시 생성이라는 어떠한 트랜잭션을 이용해서 관리한다라고 반드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좀 헷갈리게 되는 부분이지만 DB징 데이터베이스라는 측면에서 얘기해 보면 기존까지 한 번도 생성되지 않은 뷰들은 추가된다라는 것은 생성이다. 역시 한 번도 기존에 생성되지 않은 어떤 조직에 대한 레벨도 역시 체인지라기보다는 생성이라는 의미에서 바라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SAP 화면을 통해서 다시 한번 보도록 하죠. 자, 만들어진 머티리얼을 뷰 또는 조직을 추가한다, 익스텐디드 한다는 얘기는 결국은 트랜잭션 레벨에서 보면 머티리얼 매니지먼트, 머티리얼 마스터에서 머티리얼을 선택하고 체인지로 가는 것이 아니라 크리에이트라는 생성 화면으로 가서 머티리얼을 생성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그 머티리얼 코드를 넣고 엔터를 치고 나서 생성을 한다는 의미죠. 그래서 여기서 반드시 알아두셔야 할 거는 체인지로 가서 머티리얼을 뷰 또는 조직을 추가하는 게 아니라 이미디어트 생성이라는 T코드에서 그 뷰 또는 새로운 조직을 오가니제이션 레벨을 추가한다라는 것을 잊어버리시면 안 되겠습니다. 자, 이쯤 되면 여러분들 주시는 분 여러 분 계시는데요. 자, 먼저 깍지를 한번 껴보세요. 깍지를 한번 끼시고 기지개를 한번 펴보겠습니다. 혼자 계셔도 기지개를 한번 쭉 피시고요. 뒤에 아무도 없을 거니까 기지개 한번 마음껏 펴보시고요. 다음 슬라이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슬라이드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엔트리 에이드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뭔가 데이터를 관련하는데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어떤 기능들에는 뭐가 있는지를 설명을 드립니다.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이제 세팅이죠. 세팅이라고 하는 부분은 뭐냐면 우리가 관련된 키 값들이 있죠. 예를 들어 인더스트리 섹터라든지 유저 디파트먼트라든지 머티리얼 타입이라든지 오가니제이션 유닛이라든지 레벨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미리 자주 사용되는 값들을 미리 디폴트 값으로 세팅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매번 메인테넌스 할 때마다 입력을 안 해도 된다라는 개념이고요. 한번 가보겠습니다. SAP 화면으로. 자, 기본적으로 제일 먼저 하는 게 머티리얼 마스터 생성하는 화면으로 다시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immediately. 자, 가보시면 디폴트에 디폴트 값에 이런 세팅 값들이 있는데 디폴트에 보시면 industry sector 또는 view 또는 organizational level 이런 레벨들이 있는데 먼저 industry sector를 선택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 회사는 아니면 나는 항상 industry sector를 하나만 쓴다. 예를 들어 메카니컬 엔지니어링이라고 하는 인더스트리 섹터를 하나만 쓴다라고 하면 디폴트 값을 선택하시고요. 그 다음 입력값하는 엔트리 스크린도 안 보이도록 해라 라고 하고 엔터를 치면 내가 예를 들어 머티리얼 마스터에 생성하러 왔을 때 머티리얼과 머티리얼 타입만 선택하면 된다는 얘기죠. 인더스트리 섹터는 조금 전에 얘기한 디파인된 이 메카니컬 엔지니어링이라는 인더스트리 섹터로 항상 디폴트 값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유저는 더 이상 안 쳐도 매번 안 쳐도 된다라는 이러한 형태를 세팅이라는 형태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인더스트리 섹터도 있지만 뷰, 유저 디파트먼트도 내가 필요한 데이터들은 어떻게 관리할지 다음 오가니제이셔널 레벨도 내가 필요한 조직은 뭔지를 항상 관리해서 필요할 때마다 엔트리를 하는 게 아니라 이러한 세팅상에서 디폴트 값을 가져가는 그러한 형태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레퍼런스 머티리얼입니다. SAP에서 레퍼런스 머티리얼이다 라고 하는 거는 비슷한 속성이 비슷한 자재를 복사를 떠오는 겁니다. 그래서 유사한 형태, 유사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 자재를 복사를 떠오는 것을 레퍼런스 머티리얼이라고 합니다. 자, SAP 화면을 통해서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Create Immediately라는 메뉴 패스로 가게 되면 자, 필요한 데이터를 넣으시고요. 자, 세팅 값을 다시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하는 값들을 입력을 합니다. 다음 여기 보시면 copy from이라고 되어 있는데 조금 전에 얘기했던 reference material이라는 얘기는 copy from하고 동일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카피를 하고자 하는 어떠한 머티리얼 코드를 입력을 하시면 되겠고요. 물론 동일하게 해도 되고 동일하지 않아도 되겠죠. 새로운 자재 코드라면 동일하지 않겠죠. 그래서 새로운 자재 코드를 만들 때 속성이 비슷한 자재 코드를 입력해서 복사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엔터를 한번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필요한 유저 디파트먼트를 선택하고요. 그러니까 복사 떠올 유저 디파트먼트를 선택을 하고 다시 한번 엔터를 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생성할 조직, 예를 들어 나는 퍼체싱 뷰를
플랜트 1000번에 선택을 하시고요. 그 다음 기존에 제가 입력한 카피 프롬이죠. 레퍼런스 할 머티리얼에 어느 조직에 있는 데이터로부터 카피를 뜰 거냐라는 것을 반드시 입력하셔야 돼요. 여기서 한 가지 주의사항은 간혹 보시면 내가 생성하고자 하는 조직은 넣고 생성하고자 하는 조직 말고 어느 조직으로부터 복사를 떠오냐 이 조직을 항상 입력하셔야 되는데 입력을 하지 않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리고 엔터를 치면 조직이 없기 때문에 구매 관련된 데이터를 카피 떠올 조직이 없기 때문에 카피를 못 떠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카피 프롬이라는 데이터를 항상 입력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 또 한 가지 엔터를 칩니다. 그러면 내가 카피하고자 하는 머티리얼의 속성들을 이런 식으로 복사를 떠오죠. 자, 여기서 또 한 가지 조심하셔야 될 거는 예를 들어 내가 유저 디파트먼트 즉 뷰를 몇 개를 선택하느냐에 따라 엔터를 해야 될 화면이 틀리다는 얘기죠. 반대로 얘기하면 내가 선택한 뷰는 반드시 엔터를 치셔서 확인을 하셔야지만이 복사를 떠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내가 특정 뷰를 카피를 뜨겠다라고 했는데 그 특정 뷰를 확인을 하지 않고 저장 버튼을 누르면 그 특정 뷰가 선택이 유저에 의해서 생성하고자 하는 생성자에 의해서 확인이 되었지 않았기 때문에 생성이 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즉 카피를 뜨더라도 그 뷰까지 그 필요한 해당 되는 뷰를 반드시 확인하셔야지만이 복사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전 뷰를 확인을 하시고요. 세이브 버튼을 누르면 신규 자재가 생성이 되는 그런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머티리얼이 생성이 됐다라고 시스템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프로파일이라는 부분입니다. 프로파일은 속성이 비슷한 어떤 머티리얼 마스터의 데이터 값들을 미리 속성을 입력을 하여서 머티리얼을 생성할 때 이 머티리얼은 이 프로파일의 값이 정의한 그 프로파일을 따르겠다 라고 하여서 좀 더 유저가 머티리얼 마스터를 관리하는데 쉽게 하도록 만들어진 게 프로파일입니다. 그래서 좀 더 쉽게, 좀 더 빠르게 또는 좀 더 편리하게 머티리얼 데이터를 관리하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프로파일은 모든 뷰에 관리되는 건 아닙니다. 프로파일은 플래닝과 다시 한번 얘기하면 프로파일이란 뷰는 MRP에 관련된 MRP 뷰와 그 다음에 포캐스팅에 관련된 수요 예측 뷰의 두 가지의 뷰에 대해서 프로파일이라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SAP 화면을 통해서 프로파일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로파일은 로지스틱 역시 우리가 자재 마스터, 머티리얼 마스터를 관리하기 때문에 머티리얼 마스터를 생성하는 쪽 그대로 가보고요. 머티리얼 마스터 밑에 보면 프로파일이라는 게 있고 두 가지가 있죠. 제가 얘기했듯이 프로파일은 MRP 관련된 팩터와 포캐스팅 관련된 팩터의 기능을 제공하기 때문에 두 개가 있고요. MRP 관련된 걸 먼저 생성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MRP 프로파일을 생성을 하면 프로파일 네임을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엔터를 치십니다. 그러면 프로파일에 보면 테스트4 mm이라고 하시고요. 각 관련된 MRP 관련된 필드들을 쭉 나열을 하고 있으면서 내가 관리하고자 하는 프로파일은 뭐다? 내가 디폴트 값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프로파일은 예를 들어 MRP 프로파일과 예를 들어 세이프티 스탁이다 라고 각 필드를 선택을 하시고요. 그 다음 필드를 선택한 필드에 값을 넣습니다. 예를 들면 나는 MRP 타입은 PD라는 값과 세이프티 스탁 안전 재고는 1000이라는 값을 이용해서 이 프로파일을 이용해서 머티리얼을 생성하겠다라고 하면 이 값들을 입력을 하고 저장을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 보시면 Z001이라는 프로파일이 생성이 되었고 이러한 프로파일을 이용해서 이제는 머티리얼 마스터를 생성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다시 한번 머티리얼 마스터를 생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프로파일 닫고요. Material, Create General, Immediately. 자, 그러면 900-901번을 한번 생성하도록 하고요. 아까 얘기했던 카피 프롬은 일단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엔터를 치시고요. 제가 플래닝 관련된 프로파일을 이용했기 때문에 플래닝을 선택을 하시고 엔터를 치면
자, 아까 보지 못했던 프로파일이라는 걸 물어봅니다. 자, 프로파일을 한번 선택을 해보면 조금 전에 만든 생성한 Z001 test4mm이라는 프로파일이 보이죠? 자, 이 프로파일이 담고 있는 그 데이터를 그대로 인정을 해서 머티리얼을 생성하겠다는 거죠. 한번 엔터를 쳐보겠습니다. 자, 엔터를 치면 조금 전에 얘기했던 MRP 타입 PD라는 게 제가 입력을 하지 않았지만 자동으로 입력이 됐죠. 자, 기타. 조금 더 보면 test4mm이라고 보시고요. 퍼체싱 그룹 001. 제가 프로파일을 한번 더 보여드리기 위해서 MRP2 뷰를 선택을 하겠습니다. 자, 뭐 기타 여러가지 라 사이즈까지 해결하고요. 제가 보여드리고자 하는 거는 여기 보시면 역시 세이프티 스탁도 제가 엔트리한 값이 프로파일에 있는 값을 그대로 가져왔죠. 그래서 프로파일이라는 거는 비슷한 류의 필드들을 묶어서 또한 비슷한 류의 속성들을 필드 값을 입력을 해서 머티리얼 마스터를 좀 더 편리하게 생성 또는 변경할 수 있는 자체를 프로파일이라는 형태로 관리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프로파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렸고, 자, 다음은 Collective Entry of Storage Location 데이터입니다. 다음은 스토리지 로케이션에 있는 데이터를 좀 더 대량으로 입력할 수 있는 그런 기능입니다. 스토리지 로케이션은 좀 더 많은 플랜트 숫자보다 많을 수 있기 때문에 유저로 하여금 좀 더 쉽게 스토리지 로케이션 데이터를 입력할 수 있도록 어떤 그러한 기능들을 제공합니다. 다시 한번 SAP 화면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로지스틱, 머티리얼 매니지먼트, 머티리얼 마스터. 여기 보시면 other라는 폴더가 있고요. other 밑에 보면 enter storage location data라는 뷰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내가 확장하고자 하는 머티리얼 코드를 넣으시고요. 그 다음 플랜트를 또한 넣습니다. 그리고 엔터를 하면 기존에 메인테인 관리되어지는 스토리지 로케이션 뷰가 있고요. 추가하고자 하는 스토리지 로케이션을 입력을 하고 관련된 값들을 이렇게 넣으시면 돼요. 이렇게 넣으시고 엔터를 한번 해보시고 저장을 하면 좀 더 머티리얼 마스터의 스토리지 뷰에 있는 필드들을 좀 더 쉽게 확장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예를 들어 이러한 기능이 없다라고 하면 조금 전에 얘기했던 모든 스토리지 로케이션을 여기 보시면 이러한 트랜잭션 코드를 이용해서 하나하나 추가해야 되는데 지금 보시면 이러한 스토리지 로케이션을 확장할 수 있는 기능을 이용해서 좀 더 쉽게 스토리지 로케이션에 있는 데이터들을 확장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매스 메인터넌스라는 기능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 머티리얼 어떤 특정 필드에 있는 데이터를 변경하고자 하면 매니페스트의 머티리얼 체인지로 가서 계속해서 건건이 체인지를 해야 되는 경우가 생기는데 대량의 데이터를 한꺼번에 어떤 마스터 데이터의 값을 바꿔야 될 필요성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럴 때 사용되는 게 매스 메인터넌스라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그 기능에 대해서 좀 더 세부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스 메인터넌스는 조금 전에도 얘기했듯이 다량의 데이터를 하나의 프로세스에 의해서 동시에 바꾸는 그런 형태인데요. SAP에서 매스 메인터넌스라는 기능을 제공하는 어떤 오브젝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지금 저희가 배우는 머티리얼 마스터도 역시 매스 메인터넌스라는 기능에 의해서 사용될 수도 있고요. 어떤 구매 요청서, 구매 오더, 벤더 마스터, 비즈니스 파트너, 커스터머 마스터, 세일즈 오더, 퍼체싱 인포 레코드 등 이러한 마스터들을 매스 메인터넌스라는 기능을 이용해서 좀 더 쉽게 변경할 수 있는 그러한 기능들을 제공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 이러한 매스 메인터넌스 기능은 온라인 또는 백그라운드에 의해서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은 데이터를 매스 메인터넌스로 변경할 때는 예를 들어 백그라운드 형태로
처리를 한다든지 아니면 소량의 데이터를 반드시 눈으로 확인하고 바꿔야겠다라고 한다 그러면 포그라운드 방법에 의해서 또한 즉 온라인 방법에 의해서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한 예를 들면 머티리얼 마스터에 예를 들어 구매 담당자인 퍼체싱 그룹을 바꿔야겠다 또는 GR 프로세싱 타임을 플랜트 1000번에 있는 모든 머티리얼 마스터에 대해서 바꿔야겠다라고 하면 이런 매스 메인테넌스라는 기능을 쓰게 되면 좀 더 쉽게 여러분들이 바꿀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매스 메인테넌스는 SAP 화면에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SAP 화면에서 어디서 제공하느냐? 예를 들어 로지스틱 제너럴 센트럴 펑션에 보면 매스 메인테넌스라는 메뉴가 있고요. 여기에 보시면 매스 메인테넌스 다이얼로그 프로세싱에 들어가면 여기 보시면 오브젝트 타입을 선택합니다. 그러니까 이 오브젝트 타입은 조금 전 슬라이드에서 보신 이 슬라이드를 한번 가보도록 하죠. 그래서 이 슬라이드에서 보시면 purchase order, PR 또는 마스터 데이터 이런 게 오브젝트 타입이고요. SAP 화면에 다시 가보시면 여기서 오브젝트 타입을 선택을 하셔서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이러한 매니페스트를 제공을 하기도 하고요. 각 어플리케이션, 즉 각 모듈 레벨에서 또한 제공을 합니다. 머티리얼 매니지먼트, 머티리얼 마스터, 머티리얼에 가보시면 매스 메인테넌스라는 또 매니페스트를 제공하고요. 여기에 가보시면 조금 전 화면과는 달리 오브젝트 타입은 미리 시스템이 결정을 해서 들어오죠. 그래서 오브젝트 타입은 미리 결정하고 자, 각 사용 설명서들을 조금 전 화면에서 이렇게 띄워줍니다. 그래서 필요한 테이블들을 선택을 합니다. 내가 원하는 어떠한 필드를 수정을 할 거냐 필드를 선택을 합니다. 예를 들어 저는 마라라는 제너럴 데이터 클라이언트 레벨의 어떤 마스터 코드를 테이블을 선택하고요. 마라 중에 머티리얼 그룹을 예를 들어 변경하겠다라고 머티리얼 그룹을 선택을 하고요. 다음 런을 합니다. 그러면 또다시 워닝 메시지가 나타나고요. 이런 워닝 메시지는 이런 매스 메인터넌스라는 기능은 상당히 편리는 하지만 여러분들이 굉장히 조심해서 사용해야 될 데이터입니다. 즉 MM0이나 머티리얼 마스터 변경 수정 이런 트랜잭션 코드에 의해서가 아니라 데이터베이스를 백그라운드로 직접 수정하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스럽게 해라라는 워닝 메시지들이 뜨고요. 여기서 내가 필요한 머티리얼, 내가 변경하고자 하는 대상 머티리얼을 선정을 합니다. 그래서 셀렉션 데이터에 선택을 하시고요. 예를 들면 머티리얼 코드 프롬프트를 주시거나 또는 여기 보시면 여기 아이콘이 좀 더 셀렉션 필드를 많이 가져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필요하시면 changed by 누가 변경한 머티리얼이라든지 또는 created by 누가 생성한 어느 유저가 생성한 머티리얼만이라든지 이러한 필요한 어떤 필드들을 선택 셀렉션에 좀 더 추가할 수 있다는 얘기죠. 한번 해보겠습니다. 필요한 필드를 왼쪽 화살표를 놓으면 셀렉션 크라이테리어로 넘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필요한 필드를 이렇게 더 추가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실행 버튼을 선택을 하고요. 그러면 다시 한번 워닝이 뜨고요. 데이터가 들어오죠. 자, 그러면 아래 밑에 있는 부분들은 기존에 지금 선택한 머티리얼이 가지고 있는 값들이고요. 위에 있는 거는 변경하고자 하는 신규 값입니다. 그래서 변경하고자 하는 신규 값을 선택한 다음 여기 보시면 change field value라는 게 있죠. change field value를 선택을 하면 아래에 있는 내가 변경하고자 하는 대상들의 머티리얼 값들이 전부 변경이 되고요. 여기서 save 저장 버튼을 누름과 함께 실제 데이터들을 백그라운드로 변경을 하는 그러한 기능들을 매스 메인테넌스라는 기능이고요. 역시 파란불 신호등으로 보내줍니다. 100-100이라는 머티리얼을 변경했다라는 파란불을 보여주고요. 물론 수정 에러나 워닝이 뜰 수도 있습니다. 빨간불이 떴다는 것은 뭔가 DB를 바꾸면서 에러가 떴다는 거고요. 워닝이 노란불이 발생했다는 건 뭔가 변경이 되긴 했지만 또 다른 경고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베이스 메인테넌스라는 기능은 상당히 편리하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좀 조심해서 다뤄야 될 그런 기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실행했던 그러한 화면들을 좀 더 디테일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들을. 제일 먼저 보시면 우리가 오브젝트 타입을 선택을 했죠. 이게 머티리얼인지 또는 퍼체스 오더인지. 두 번째 실행 버튼을 선택했습니다. 세 번째는 관련된 필드, 내가 어느 필드에 있는 데이터를 변경을 할 거냐 또는 어느 테이블과 필드를 조합을 선택했고요. 다음 실행을 했습니다. 자, 여기서 팁이 있는데요. 자, 셀렉트 할 때 반드시 하나의 테이블만 선택을 하라고 했습니다. 보시면 팁 하고 나서 only one 테이블만 선택하라고 되어 있죠. 그 테이블에 여러 개를 선택하게 되면 물론 안 되는 건 아니고요. 퍼포먼스상에 시스템의 퍼포먼스를 굉장히 많이 잡아먹기 때문에 퍼포먼스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의 테이블만 선택하라라고 그 가이드라인을 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여기에 보시면 이제 내가 변경하고자 하는 대상들을 선정할 수 있는 이런 셀렉션 파라미터들을 볼 수 있어요. 그 다음 이런 아이콘은 이런 셀렉션 필드를 추가할 수 있는 아이콘이고요. 내가 추가한 다음 실행을 한다라는 얘기겠죠. 실행을 하게 되면 자, 그 다음 나온 게 저희가 이 슬라이드에서는 한 가지를 바꾸는데요. GR 프로세싱 타임이라 해서 입고하는 데 걸리는 시간, 납기하는 데 입고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관리하는 이러한 필드를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원하는 체인지하고자 하는 오브젝트를 띄워놓고 다음에 필드를 셀렉트한 다음에 체인지 필드 밸류를 선택을 합니다. 체인지 필드 밸류를 선택한 다음에 저장을 함으로써 내가 원하는 데이터를 한꺼번에 변경하는 기능이 여기 보시면 매스 메인터넌스라는 기능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매스 메인터넌스라는 기능은 굉장히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인가 반면 굉장히 조심해야 될 기능입니다. 그래서 기준 정보를 한꺼번에 대량의 정보를 바꾸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해서 사용되어야 될 기능이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머티리얼 마스터, 즉 자재 정보를 어떻게 관리를 하고 또한 어떤 형태로 구성되어 있으며 좀 더 쉽게 관리하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배웠습니다. 자, 그럼 연습 문제가 나와 있는데 이런 연습 문제를 제가 먼저 쭉 풀어드리는 건 아니고요. 연습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SAP의 이러한 데이터를 또 아셔야 되기 때문에 간략하게 SAP상의 시스템으로 보여드리고 여러분들은 연습 문제를 풀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SAP 화면을 통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머티리얼 매니지먼트, 머티리얼 크리에이트 이미디어트로 가시고요. 자, 제일 먼저 머티리얼 코드를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인더스트리 섹터를 선택을 하시고요. 다음 머티리얼 타입을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엔터를 치시면 우리가 앞에서 슬라이드에서 배웠던 슬라이드를 다시 한번 상기시키면 되겠습니다. 유저 디파트먼트, 즉 뷰를 선택하도록 되어 있죠. 뷰들을 선택을 하시고요. 그리고 엔터를 치면 그 다음 조직 오거니제이션 레벨을 물어봅니다. 그러면 내가 생성하고자 하는 조직을 선택을 하시고요. 전 테스트 4mm이라고 치겠습니다. 그 다음에 베이직, 가장 기준 단위입니다. 이 자재를 입출이나 어떤 그 판매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단위가 뭐냐, 단위를 물어보고요. PC라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머티리얼이 어떠한 그룹에 속해 있느냐, 그룹 기능. 그 다음에 무게, 이 머티리얼은 그로스웨이트, 전체적인 무게는 어떻게 되고, 레드웨이트, 어떤
구성품 중에 예를 들어 케이스를 제외한 무게라든지 어떤 순수 내용물의 무게를 또한 이렇게 넣으실 수 있고요. 다시 엔터를 치면 다음 데이터, 다음 뷰로 넘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구매 담당자, 이 머티리얼을 구매하는 구매 담당자가 무엇이냐, 그 다음에 입고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며칠 걸리느냐, 그 다음 물론 탭을 이용해서 이렇게 마우스로 직접 클릭을 하셔도 다음 화면으로 넘어갑니다. 자, purchasing order 텍스트, 네, 구매 오더를 낼 때 벤더한테, 협력업체한테 얘기해야 될 어떤 내용들이 있으면 please 해서 딜리버리를 해달라, 어떤 딜리버리 정보를 넣으시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 필드를 이용하면 필요한 탭으로 바로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스토리지, 플랜트 데이터, 스토리지 데이터 보면 스토리지 빈, 이 자재가 저장되어야 된 빈 넘버는 뭐냐, 이런 형태. 다음 회계 관련된 이 머티리얼을 재고 자산으로 평가할 때 어떤 재고 계정에 있는 재고 계정으로 평가되라, 이러한 게 밸류에이션 클래스라는 의미고요. 지금 설명드린 어떤 필드들은 나중에 다시 한번 세부적으로 설명이 됩니다. 이 머티리얼들은 스탠다드로 표준원가로 관리될 거냐, 이동평균원가로 관리될 거냐 하는 데이터고요. 그 다음에 이 자재가 직접 가지고 있는 밸류를 집어넣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장을 하시면 되는데, 처음에 SAP를 다루신 분들은 엔터 키를 항상 쳐보세요. 내가 다음 액티비티를 해야 될 액티비티를 모르면 엔터를 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데이터 스크린이고요. 실제로 do you want save, 저장하기를 원하느냐, yes를 누르면 실제 데이터베이스 화면에서 머티리얼 T-RM200라는 머티리얼 생성했다라는 메시지를 받으시면 전체적으로 정상적으로 자재를 생성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벤더 마스터 레코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벤더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협력업체, 공급업체, 납품업체 등 여러가지 형태로 말을 하고 있는데, SAP에서는 벤더라는 용어로 통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건을 공급하거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뭔가 가치가 있는 어떠한 물건을 납품하는 업체를 공급업체라고 하며 벤더라는 용어로 통일을 해서 쓰고 있습니다. 역시 벤더 마스터 레코드도 조직을 가지고 있습니다. SAP에서는 오가니제이션 레벨을 가지고 있는데, 벤더와 오가니제이션 레벨이 어떻게 매핑되었는지 한번 보면, 제너럴 데이터, 어떠한 조직에도 상관없는 일반적인 데이터의 형태를 취하고 있는 제너럴 데이터와 풀체싱 오가니제이션 데이터, 어카운팅 데이터, 이렇게 크게 세 부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벤더 마스터라고 하면 어떤 일반적으로 회사의 어떤 비즈니스 파트너라고 얘기하면서 그 두 가지 부류, 즉 회계적인 부서에서 관리되어야 될 데이터와 구매 부서에서 관리될 데이터가 구분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러한 조직은 결국은 권한, authorization이라는 권한의 형태로 여러분들이 매핑해서 권한 관리를 또한 역시 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다음 슬라이드를 통해서 좀 더 디테일한 자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벤더 마스터 레코드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다시 한번 보면, 제너럴 데이터라고 하면 이거는 홀 클라이언트, 즉 클라이언트 레벨의 데이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제너럴 데이터는 클라이언트 레벨의 데이터인데, 일반적으로 보시면 어드레스, 주소 같은 경우는 어떤 컴퍼니나 또는 구매 조직에 상관없이 일정한 어떠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겠죠. 그래서 주소 또는 커뮤니케이션, 즉 이메일이라든지 팩스, 전화번호, 이러한 부분도 역시 항상 일정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클라이언트 레벨에서 또한 데이터를 관리합니다. 그 외에 컨트롤 데이터라든지 또는 뱅크 데이터, 은행에 관련된 정보 또한 어떠한 컴퍼니, 회사나 어떤 구매 조직에 상관없이 항상 일정한
어떤 데이터를 보이고 있죠. 그래서 제너럴 데이터라고 하는 클라이언트 레벨의 데이터를 가지고 있다. 다음은 회사와 관련된 회계 데이터를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어카운트 매니지먼트 어떤 회계 정보, 즉 내가 이 벤더한테 줄 돈이 생기면 어떠한 계정으로 포스팅되라. 어카운트 페이어블이라는 페이어블이 생기면 포스팅되어야 될 계정. 그 다음에 페이먼트 트랜잭션. 예를 들어 지불 조건이라든지 등등의 어떤 조건들이 있겠죠. 그 다음에 withholding tax 어떤 원천세 등등의 어떤 텍스 정보들을 통해서는 이러한 정보들은 결국은 컴퍼니 코드 레벨로 또한 관리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컴퍼니 코드 밑에 관리가 되어야 될 어떤 어카운팅 정보, 그 다음 구매 조직과 purchasing organization 데이터와 관련된 구매 데이터 등등을 나눠줄 수 있는 구매 데이터. 이렇게 크게 제너럴 데이터, 컴퍼니 코드 데이터, purchasing 데이터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purchasing 데이터를 좀 더 디테일하게 살펴보면 purchasing 데이터는 currency라든지 어떤 인도 조건, incoterms, and 그다음에 벤더의 어떤 텍스 정보 등 구매하면서 필요한 데이터들이 어떤 purchasing 데이터에 있다고 보시면 돼요. 또한 이러한 벤더 마스터 레코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구매를 더 이상 진행하지 않을 때는 블락들을 시킬 필요가 있죠. 그래서 벤더 마스터 레코드에 블락이라는 형태를 취해서 구매를 더 이상 못하게 하는 기능도 지어져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블락, 벤더 마스터 레코드를 통한 블락 말고 그 외에 소스 리스트라는 형태를 통해서도 역시 블락을 걸 수 있는 또한 기능들이 있습니다. 이런 기능들은 좀 더 다음번 챕터에 자세하게 소개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번 슬라이드에서는 결국은 벤더 마스터 레코드가 어떤 오거니제이션 레벨을 가지고 있는데 제너럴 데이터와 컴퍼니 코드 데이터, 퍼체싱 오거니제이션 데이터로 구분이 되어 있다 정도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벤더 마스터 레코드를 생성할 때 어떤 키값들이 있는데요. 각각의 필요한 키값들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필요한 것은 벤더 마스터 레코드를 생성하러 들어갔을 경우 시스템에 어카운트 그룹이라는 형태의 어떤 키값을 집어넣게 되는데 이렇게 필요한 어카운트 그룹은 과연 어떠한 기능을 하는지 우리가 마치 머티리얼 마스터에서 머티리얼 타입의 어떤 컨트롤 작용을 했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벤더에 있어서도 벤더에 필요한 어카운트 그룹은 이러이러한 작용을 한다라는 부분을 이해를 하셔야지만이 어카운트 그룹을 어떻게 구분할 것이며 또한 어카운트 그룹을 실제 프로젝트에서는 어떻게 쓸지를 결정하는 그런 중요한 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먼저 시스템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SAP 시스템을 통해서 보도록 할게요. 자, SAP로 다시 한번 가고요. SAP의 벤더 마스터 레코드는 구매 관련된 마스터 레코드이기 때문에 purchasing 폴더 밑에 있습니다. purchasing 밑에 가보면 마스터 데이터가 있고요. 마스터 데이터 밑에 보면 벤더라는 게 있습니다. 벤더 밑에 보면 purchasing 있고 central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듯이 벤더 마스터 레코드는 기본적으로 두 가지 형태로 구분된다고 했어요. 첫째는 세 가지죠. 클라이언트 레벨의 데이터와 컴퍼니 코드의 데이터, purchasing 오거니제이션 데이터 이렇게 세 레벨로 구성되어 있는데 어떤 권한적인 측면에서 접근 방법이 틀려집니다. 예를 들어 purchasing 데이터에서 접근하면 구매 관련된 데이터만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메뉴를 이렇게 나눠놨고요. 센트럴로 접근을 하면 구매 플러스 회계적인 데이터 전부를 볼 수 있게 이렇게 T코드를 나눠놨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회계 어카운팅 쪽에 가보시면 어카운팅과 센트럴이라는 메뉴가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권한에 따라 유저들에게 필요한 트랜잭션을 열어주는 형태로 관리가 됩니다. 자, 그럼 먼저 생성이라는 화면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생성으로 들어가 보면 벤더라는 코드를 치게 되어 있고요. 조직, 그 다음에 컴퍼니 코드와 purchasing organization이라는 조직을 넣게 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또 다른 키값이 하나 들어갔는데 그게 바로 어카운트 그룹이라는 키값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카운트 그룹이 어떠한 기능을 하는지 이번 슬라이드에서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어카운트 그룹은 기본적으로
넘버 인터벌과 넘버 어사이먼트를 통해서 넘버 레인지를 어떻게 관리할지를 또한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머티리얼 타입이 역시 넘버 레인지를 정의하듯이 벤더에서는 어카운트 그룹이라는 놈이 어떠한 넘버를 가질지 넘버를 정의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어카운트 그룹을 두 개를 가져가고 하나는 인터널로 하나는 엑스터널로 이런 형태로 어카운트 그룹을 관리하는 경우도 있고 어카운트 그룹을 많이 나누어서 벤더의 속성에 따라 넘버를 틀리게 가져갈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가 필드 셀렉션입니다. 역시 벤더에도 꽤 많은 수량의 필드가 있는데 각각의 필드를 어떻게 관리할지, 리카에 들어갈지, 디스플레이로 갈지, 옵션으로 갈지 또는 아예 안 보이도록 할지를 관리하는 게 어카운트 그룹별로 또한 틀리게 관리할 수 있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파트너 스키마입니다. 파트너 스키마라는 거는 저희 이제 일반적으로 산업이 다원화되면서 예를 들어 구매 오더를 접수하는 벤더와 납품하는 벤더가 틀리고요. 그 다음에 인보이스를 발행하는 벤더와 대금을 지불을 받는 벤더가 틀리게 이런 형태로 관리되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파트너 스키마가 그러한 기능들을 제공해 줍니다. 그래서 오더링하는 업체, 오더를 받는 업체가 틀리고 그 다음에 납품을 받는 업체와 그 다음에 인보이스를 받는 업체들이 서로 틀리게 관리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결국 이러한 기능을 SAP에서 제공하는 게 파트너 스키마라는 형태로 그러한 기능들을 서포트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필요한 게 벤더의 지금 현재 다시 한번 SAP 화면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SAP 화면으로 다시 한번 가보면 SAP 화면에서는 컴퍼니 코드와 퍼체싱 오거니제이션을 치고 벤더 마스터 레코드를 지금 생성을 합니다.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플랜트에 디펜던트한 데이터가 필요한 경우도 있죠. 그래서 플랜트에 해당하는 어떤 마스터를 또 관리할 때는 서브레인지라는 형태로 어떤 데이터를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플랜트 서브레인지나 벤더 서브레인지, 즉 퍼체싱 오거니제이션에 의해서 구매에 관련된 데이터가 관리되는데 그 이외에 좀 더 특별한 어떤 데이터를 관리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면 서브레인지라는 기능 또는 플랜트 스페시픽 데이터라는 기능을 통해서 벤더 마스터의 정보를 좀 더 세부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그러한 기능을 관리하는데 이러한 서브레인지를 어카운트 그룹별로 서브레인지를 관리할 거냐 말 거냐를 결정한다고 보시면 돼요. 자, 다음 일회성 벤더, 즉 한 번 거래하고 말 벤더들은 정상적인 벤더 마스터로 관리한다 그러면 시스템적인 어떤 부하를 줄 뿐더러 어떤 과대한 별도로 필요 없는 마스터 데이터를 관리하는 그러한 리던던시가 발생되기 때문에 이런 원타임 벤더, 즉 일회성 거래 벤더는 별도의 마스터를 구축해야 됩니다. 즉 일반적인 벤더가 가지고 있는 어떤 필드들보다는 좀 더 단순한 필드들로 관리가 될 필요가 있죠. 그래서 이 어카운트 그룹별로 이 어카운트 그룹은 원타임 벤더다 아니다를 관리하여서 원타임 벤더인 경우는 아주 심플한 데이터만 입력하여서 벤더를 관리할 수 있도록 어카운트 그룹에 이게 원타임 벤더인지 아닌지를 이렇게 설정을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인터벌, 넘버에 대한 부분들을 어카운트 그룹이 관리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인터널 넘버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데이터의 속성 부분, 그래서 서브레인지라든지 플랜트 스페시픽 데이터, 또한 파트너 스키마, 즉 오더링 벤더와 인보이싱 벤더, 그 다음에 페이먼트하는 벤더가 전부 틀릴 경우 또한 관리하는 파트너 스키마, 그 다음에 각각의 필드를 리카이드로 할지 서프레스로 할지를 관리하는 필드 셀렉션, 그 다음에 원타임 벤더인지를 아닌지를 관리하는 어떤 스테이터스를 관리하는 게 전체적으로 어카운트 그룹이 컨트롤하는 어떤 기능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벤더 마스터 데이터의 일부분인 리컨실리에이션 어카운트라는 필드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리컨실리에이션 어카운트라는 거는 어떤 조정 계정, 한글로 직접적인 표현을 하면 조정 계정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리컨실리에이션 어카운트라고 하면 그 업체의 특정한 벤더에 일반적으로 벤더한테 물건을 들어올 때는 어카운트 페이어블이라는 어떤 외상 매입금이 발생이 되죠. 외상 매입금이 발생되는데 회계적으로 이러한 외상 매입금을 발생을 시킬 때 일반적인 계정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어카운트 페이어블이 발생될 때 이거를 회계에 어떻게 계정에 연결시키냐라는 거를 말할 때 리컨실리에이션 어카운트라는 형태로 우리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리컨실리에이션 어카운트라는 거는 인보이스를 벤더에 대해서 처리를 하고 나면 파이낸셜 어카운트, 즉 회계 계정에 AP, 어카운트 페이어블이라는 계정이 발생되는데 그때 사용되는 계정을 리컨실리에이션 어카운트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와 동시에 패러럴하게 벤더 마스터 코드에 대하여 어카운트 페이어블이 이런 식의 대변에 발생이 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벤더한테 인보이스를 처리한다는 얘기는 어떤 메인 레처, 즉 회계 계정의 정상적인 리컨실리에이션 어카운트 계정에 금액을 발생시키고 동시에 벤더 A라는 벤더 계정에 어떤 AP를 발생시킴으로써 메인 레저와 서브 레저 간의 어카운팅을 정확하게 할 수 있다는 거죠. 또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여기에서 보시는 리컨실리에이션 어카운트란 얘기는 어카운트 페이어블, 즉 줄돈이기 때문에 특정 벤더 데이터가 있는 게 아니라 라이어빌리티에 대해서 모든 벤더에 대한 라이어빌리티만 관리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또한 각 벤더별로 라이어빌리티가, 즉 어카운트 페이어블이 얼마나 발생되는지를 또 볼 필요가 있죠. 그래서 SAP에서는 서브레저 어카운팅이라는 개념, 즉 벤더 마스터 코드에다가 대변의 줄돈을 이렇게 표시하는 그런 형태를 취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카운트 페이어블을 메인 레저와 서브 레저 개념에서 적절하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카운트 페이어블, 즉 리컨실리에이션 어카운트가 SAP 스크린에는 어떤 형태로 관리가 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리컨실리에이션 어카운트는 벤더를 한번 조회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회할 벤더 코드를 치시고요. 컴퍼니 코드를 치고 한번 조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컴퍼니 코드 데이터 밑에 있고요. 리컨실리에이션 어카운트는 컴퍼니 코드 데이터를 선택을 하시고 엔터를 하면 필요한 컴퍼니 코드 데이터로 화면이 이동을 합니다. 그때 즉 어카운팅 인포메이션 이라는 그 화면에 지금 보시면 리컨실리에이션 어카운트 16만 번이라고 지금 물려 있죠. 즉 16만 번은 FI의 제너럴 레저 GL 계정입니다. 회계 계정이면서 즉 보면 16만 번 도메스틱인데 트레이드 페이어블이라는 GL 어카운트를 가지고 있고 이 업체한테 생계환서를 처리하게 되면 이 계정으로 어카운트 페이어블이라는 돈이 쌓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카운트 페이어블은 이런 거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저희가 파트너 롤에 대해서 전 슬라이드에서 잠깐 언급을 드렸지만 이번 슬라이드는 약간 좀 더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파트너 롤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벤더의 하나로 통일이 되지만 벤더가 하는 역할이 여러 가지의 역할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하나의 벤더가 모든 역할을 다 수행했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하지만 이러한 산업이 복잡하면서 자, 오더만 구매 오더만 받는 벤더가 있는가 반면 자, 오더를 받고 실제 납품만 해주는 또 서플라이어라는 벤더가 있습니다. 그 다음 계산서만 처리하는 생계환서만 발행하는 벤더, 그 다음에 돈만 받는, 그러니까 실제 지급받는 대금에 대한 지급만 처리하는 이런 벤더들이 대부분 같이 공존을 하면서 업무가 이루어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하나의 거래에 자, 하나의 PO에 쉽게 얘기해서 오더를 받는 벤더와 납품을 해주는 벤더와 인보이싱을 처리해주는 벤더가 하나의 PO 안에 세 개가 같이 들어갈 필요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때 사용되는 게 파트너 롤이라는 거고, 파트너 스키마를 이용하면 하나의 벤더 마스터 아래 여러 형태의 벤더들을 관리할 수 있는 이러한 기능을 파트너 롤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SAP 화면을 통해서 다시 한번 또 보도록 하죠. 자, 벤더 정보에 이번에는 파트너 롤이라는, 파트너 펑션이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합니다. 자, 파트너 롤에 들어가 보면, 예를 들어 여기 보시면 파트너 롤이라는 형태로 진행이 되고, 내가 예를 들어 OA인 경우 몇 번이다라고 넣게 되면 이 벤더에 대해서는 오더를 발행할 때 쓰는 벤더와 그 다음 포딩 에이전트, 예를 들어 인보이스드 프레젠티드 바이를 선택하면 인보이스를 또 발행하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업체가 서로 틀리게 관리를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자, 별도의 관리가 없으면 이 벤더는 모든 역할을 하나의 벤더가 다 한다는 얘기죠. 근데 각 파트너 롤이 구분되어서 관리가 된다라고 얘기하면 이 하나의 벤더가 모든 롤을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개의 벤더가 서로 각각의 롤을 별도로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지만 파트너 롤이라면 벤더가 할 수 있는 롤들을 이렇게 별도로 구분하여 서로의 다른 벤더들이 동시에 공존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을 SAP에서는 파트너 롤이라고 또는 파트너 스키마라는 형태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SAP에서 벤더 마스터를 좀 더 쉽게 메인테인하는 방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머티리얼 마스터처럼 여기서는 카피라는 기능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벤더 마스터 레코드를 레퍼런스 한다는 얘기는 비슷한 속성을 가진 벤더를 이용해서 카피를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카피와 레퍼런스를 동시에 동일한 용어로 쓰고 있으면서 레퍼런스 한다라는 얘기는 그 벤더를 카피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슬라이드가 하는 얘기는 레퍼런스, 즉 카피를 하게 되면 컨트롤 데이터, 여러 가지 컨트롤 데이터들은 이렇게 DB를 복사를 해옵니다. 하지만 어드레스 데이터, 자, 아무리 속성이 비슷한 벤더라고 하더라도 주소가 동일할 확률은 거의 없죠. 그래서 어드레스 데이터는 결국은 복사를 안 해온다는 얘기입니다. 아무리 복사를 해온 기능을 쓰더라도 어드레스 데이터는 카피를 안 해온다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면서 SAP 화면을 통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생성이라는 화면으로 들어가 보고요. 여기 보시면 레퍼런스라는 필드가 있는데 이 필드가 결국은 카피할 벤더가 뭐냐, 그 다음에 카피할 오가니제이션을 치시고요. 그 다음에 필요한 거를 선택을 한 다음에 자, 카피를 합니다. 그럼 복사를 하면 결국은 복사를 한다는 얘기는 데이터를 복사를 해온다는 얘기인데 이 어드레스 부분, 즉 어드레스 부분은 이런 식으로 복사를 해오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카피를 뜨더라도 주소 부분은 일일이 손으로 친 다음 그 다음 화면에 나오는 이러한 컨트롤 데이터들은 전부 복사를 뜰 수 있다 라는 기능적인 설명을 이 슬라이드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챕터의 어떤 서머리를 설명을 드리면 지금까지 많은 슬라이드를 설명을 드렸지만 결국은 벤더 마스터와 머티리얼 마스터를 한 번씩 생성을 해보는 거고요. 자, 이렇게 생성을 함으로써 SAP의 벤더와 머티리얼은 어떤 스트럭처를 가지고 있다, 또는 어떤 오가니제이션 레벨과 각각의 데이터는 어떠한 형태로 관리가 되어진다라는 것을 이해하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는 간략하게 벤더 마스터 레코드를 생성하면서 각각의 필요한 필드들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소개시켜 드릴게요. 자, 그럼 SAP 화면을 통해서 간략하게 다시 한번 벤더 마스터를 생성하는 부분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벤더 마스터는 다시 한번 메뉴를 보면 머티리얼 마스터, 퍼체싱, 마스터 데이터, 벤더, 센트럴에 있고요. 크리에이트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P-K12 벤더와 컴퍼니 코드는 1000번이고요. 퍼체싱 오가니제이션 1000번.
벤더 어카운팅 그룹은 LIEF라는 걸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카피를 뜨는 게 아니라 직접 생성을 하기 때문에 나머지는 다 지우시고요. 타이틀은 컴퍼니다. 네임은 테스트로 하겠습니다. 자, 서치 텀은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벤더 마스터, 즉 마스터 레코드라는 것은 다량의 데이터거든요. 그래서 많은 양의 데이터 중 나중에 내가 좀 더 쉽게 찾을 필요가 있다 그러면 이런 서치 텀을 이용해서 쉽게 찾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포스탈 코드, 우편번호겠죠. 그 다음에 컨트리는 그냥 도이치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엔터 치면 다음 레벨로 넘어갑니다. 자, 그래서 저 위에 보이는 이러한 컨트롤, 여기에 보이는 게 어떤 각각의 유저 디파트먼트, 즉 뷰의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현재 해당되는 뷰는 스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페이먼트 트랜잭션, 뱅크 은행 정보라든지 페이먼트는 어떻게 처리를 하겠다는 정보. 그 다음 보시면 리컨실레이션 어카운트, 여기서 말하는 우리가 슬라이드 설명했던 리컨실레이션 어카운트, 즉 회계 계정에 어카운트 페이어블을 대신하는 어떤 계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어카운트 페이어블 도메스틱으로 일단 잡겠습니다. 그 다음에 페이먼트 메소드, 이 벤더한테 줄 돈이 생기면 어떠한 형태로 돈을 주겠다. 예를 들어 체크, 수표라든지 아니면 뱅크 트랜스퍼, 은행 계좌를 통해서 처리되는 이러한 형태를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지급을 할 때 어떤 방법을 쓸 거냐를 또한 선택하고요. 다음 슬라이드. 요거는 회계정보, 컴퍼니 코드 관련된 데이터이기 때문에 이 화면은 또 스킵하시고요. 자, 여기 보시면 구매 관련, 즉 드디어 이제 퍼체싱 오가니제이션 레벨의 협력, 즉 벤더 정보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더 커런시는 이 업체와 거래를 할 때 어떠한 그 커런시로 거래를 할지, 그래서 도이치 마르크로 넣겠습니다. 그 다음에 텀스 오브 페이먼트. 자, 대금을 지불할 때 어떠한 형태로 대금을 지불할지. 그 다음에 인코텀스. 인코텀스는 어떤 인도 조건이죠. 자, 내가 어떤 업체로부터 물건을 받을 때 우리 공장 앞에까지 물건을 갖다 달라. 또는 해외 구매일 때는 어떤 물건을 예를 들어 보딩하는 배 선적까지만 해달라. 등등의 어떠한 인도 조건들을 또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CIF 보험이 포함되어 있느냐 등등의 조건들을 인코텀스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선적까지만 한다. 선적은 어디냐? 선적항이죠. 선적항을 넣으시고요. 그 다음에 세일즈 퍼슨, 이 벤더에 우리와 관련되는 세일즈 퍼슨 영업 담당자입니다. 그 다음에 역시 전화번호죠. 영업 담당자의 전화번호. 이 정도로 필드에 대한 소개는 그만 드리겠고요. 그 외에 이제 컨트롤 데이터들이 있는데 이러한 필드들은 나중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기회가 있을 겁니다. 그때 설명을 드리고요. 자, 항상 SAP에서는 엔터가 기준이라 합니다. 한번 엔터를 쳐보시고 별 문제가 없으면 저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장하면 벤더 T-K12B00라는 벤더가 컴퍼니 코드 퍼체싱 오가니제이션으로부터 생성이 됐다라는 어떤 리턴 메시지를 받으면 정상적으로 마스터가 생성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연습 문제를 풀어보시고 다음 챕터를 진행하겠습니다.